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달걀이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0년간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그 음식이 응급실 침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간 15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달걀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엎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영상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예요.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그 달걀이 오히려 심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 6g,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까지 들어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런 영양소 가득한 달걀이 왜 때로는 건강의 적이 될까요? 지난 40년간 제가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달걀 섭취 방법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어느 날 77세 이영호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셨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요즘 건강에 좋다고 아침마다 달걀 3개씩 드신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듣고 실천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달걀은 정말 나쁜 음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에요. 다만 우리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위산 분비량이 40%까지 줄어들고 소화효소 생성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달걀이 이제는 위장의 돌덩이처럼 앉아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박명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몇 달 뒤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더라고요. 위내시경 결과 위벽에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나이든 위장은 아침에 단백질 폭탄을 소화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달걀을 드시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위장을 예열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에 오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먹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찐 고구마 한 조각을 먼저 드시면 위장이 이제 일할 시간이구나 하면서 소화효소를 깨워줄 거예요.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을 깨우는 알람 역할을 합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위장이 더 수축되어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60대 이상이 되면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소화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달걀을 후다닥 먹는 게 아니라 잘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해요. 입에서 시작되는 소화가 위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아침 식사 실수를 파헤쳐 볼게요. 맛있게 만든 달걀 옆에 뭘 곁들이시나요? 오렌지 주스, 녹차, 두유. 이런 조합들은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위장에겐 불청객이에요. 오렌지 주스는 구연산이 들어있어 달걀을 먹자마자 마시면 위 속 단백질이 엉켜 소화가 힘들어져요. 녹차도 탄닌 성분이 달걀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요. 두유도 달걀 직후에 마시면 소화가 느려져 속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연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와 함께 녹차를 드셨는데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낮았던 거죠. 할머니께 달걀 드시고 1시간 뒤에 녹차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2달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달걀 먹고 최소 1시간 뒤에 이런 음료들을 드세요. 아침에 달걀과 함께 드시기 좋은 건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 둘은 소화를 도와주면서 영양소 흡수도 돕는답니다. 이제 달걀 요리법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바삭한 튀긴 달걀이나 딱딱하게 삶은 달걀, 사실 건강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달걀을 너무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튀기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돼 나쁜 물질이 생겨요. 이건 혈관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동맥경화까지 부를 수 있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달걀은 부드럽게 6에서 7분 정도 반숙으로 삶아서 노른자가 크리미하게 유지되게 하세요. 프라이는 약한 불에 기름 살짝 써서 바삭해지지 않도록 조리하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좋아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85세인데도 건강하세요. 비결은 매일 아침 달걀을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살짝 삶은 달걀을 따뜻할 때 까서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할아버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0대처럼 정상이었답니다.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달걀은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고혈압이 있는데 매일 아침 달걀을 드셨더니 1년 뒤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런 질환이 있다면 주 3회로 줄이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 흰자만 드셔보세요.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있어서 간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최영철 할아버지는 간경화가 있는데 일주일에 2번 달걀 흰자로만 요리해 드시니 간 수치가 안정되셨어요. 이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달걀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별 달걀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50대는 하루에 달걀 한두 개는 문제없어요. 단,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높다면 주 3일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60대는 달걀을 하루 1개로 제한하고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세요. 아침엔 위장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70대, 80대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져요. 반숙이나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천천히 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1개가 적당합니다. 우리 마을 이영수 할머니는 93세가 넘으셨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달걀 하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드신대요. 물에 반숙으로 삶아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드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뼈도 튼튼하시대요. 이후 정순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죽을 드신대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놓고 살짝만 저어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달걀의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달걀 삶을 때 소금 한 꼬집 넣으면 까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 손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노른자 색깔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리려. 짙은 주황색 노른자가 연한 노른자보다 영양가가 높을 것 같죠? 실은 큰 차이 없어요. 노른자 색은 닭이 먹은 사료에 따라 달라질 뿐 영양가와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달걀을 고를 때는 포장지에 표시된 생산 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되도록 2주 이내의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는 달걀이 신선한 달걀이에요. 오래된 달걀은 공기층이 커져서 물에 뜨게 됩니다. 삶은 달걀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지만 3일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 먹기 전에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차가운 달걀은 소화가 더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달걀은 아침에 드실 때 위장을 먼저 깨우세요. 둘째, 달걀과 같이 마시는 음료에 주의하세요. 셋째, 달걀은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넷째,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노년층 맞춤 달걀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영양 달걀죽입니다. 쌀방 공기를 충분한 물에 20분 정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 한 개를 풀어넣고 살짝만 저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파와 참깨,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균형 달걀 샌드위치예요. 통밀빵을 살짝 구워서 부드럽게 눌러주고 그 위에 으깬 아보카도를 얇게 펴바른 다음 반숙으로 익힌 달걀을 올리고 약간의 후추만 뿌려주세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달걀 단백질과 만나 포만감도 주고 영양 균형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좋은 채소 달걀찜입니다. 달걀 한 개를 곱게 풀어서 다진 당근, 시금치, 버섯을 넣고 찜기에 10분 정도 쪄주세요.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참깨가루로 간을 맞추면 더 건강해집니다. 영양학적인 측면 외에도 달걀 섭취가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달걀을 삶으시는 루틴이 있으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하루를 더 주도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일상의 작은 루틴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도 주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어들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한 달걀을 비롯한 식사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나 하나 먹자고 요리하기 귀찮아서 식사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해드려요. 함께 달걀 요리를 만들고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먹는 음식은 영양소 흡수율도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트 같은 층 이웃들과 달걀 요리 품평회를 여신대요. 각자 자기만의 달걀 요리를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비법도 공유한다고 해요. 이런 활동이 사회적 고립을 막고 식습관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섬세한 보살핌을 원해요. 위장 예열, 음료 타이밍, 부드러운 조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들을 실천한 뒤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원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면 오랫동안 꽃을 피운답니다. 저는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73세 김정호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식습관을 바꾸고 1년 만에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대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아침에 튀긴 달걀 대신 반숙 달걀로 바꾸고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셨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통해 5년, 10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실행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습관 변화 후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작은 노트에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식습관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려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간단히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몸에 맞는 식습관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부터 달걀 하나를 더 현명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운동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해도 10년이 젊어지는 운동법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